네, 취업상담센터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준비생들의 상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담자는요, 과연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사연들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사연들 올라와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현재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데요. 우리 회사의 특징이라면요, 여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작은 일에도 분위기가 민감해서 업무보다는 사사로운 감정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요, 이 직속인 여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는 게 고민인데요. 그래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딜 가든 여기보다 마음은 편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 상태에서 회사를 고른다면 또 다른 실수가 따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 인간관계를 제한 복지 등 다른 부분은 현재 회사가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통해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뢰자의 고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광범위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직장인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하고 또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인간관계라는 게.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직 내에서 저희가 뭐 업무적인 또 그죠? 회사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고민하고 애로사항 겪는 분도 많지만 네. 사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또 주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뭐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는 상대방의 원인을 지적하지만 사실 또 나도 근원적인 또 원인 중에 일부를 꽤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객관화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또 분석하는 뭐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같으면 제가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나가게 하지 제가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심리 상태이신지 어떤 게 또 어려우신지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고민은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취업 전문가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직접 한번 질문을 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회사를 들어간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저 위에 상사가 한 분이 계신데 여자분이세요. 네, 그분이 좀 성격이 저랑 잘 맞지 않아서 오는 문제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회사는 너무 좋은데 저한테 오늘 그런 압박감이 일적인 것 외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몰라서요. 네. 네, 그래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몇 가지 일단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략적으로 수행하신 직무가 어느 쪽이신가요? 뭐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성 업무라든지 어느 쪽으로 수행하시나요? 디자인 업무고요.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그 회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사무직. 회계 담당이요? 네, 사무직. 그러면 어쨌든 격리 회계 쪽 업무를 하시는 거죠? 네, 예. 그 뭐 직무 특성상 아무래도 좀 꼼꼼하거나 뭔가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하겠네요. 업무 자체가 돈을 이제 주로 다루셔야 되니까요. 말씀하신 걸로는 지금 업무는 괜찮은데 잘 맞으신데 상사의 관계라고 하셨는데, 그 상사의 관계라는 것도 결국에는 또 성격 차이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그죠? 네. 아까 말씀드린 뭐 꼼꼼한 정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업무 수행할 때는 상사와 관계가 문제가 없는데 사적인 뭐 혹시라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좀 서로 간에 이제 그 반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하면 어느 쪽인가요? 성격 예. 차이는 뭐 말씀하셨지만 그게 업무에서 결국엔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사적인 대화나 뭐 사적인 그냥 뭐 친목 이게 관계에서 문제인가요? 네, 업무적인 것도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분이 생각하는 부분 차이도 있고요. 사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있잖아요. 업무적인 거에 그냥 저희가 이렇게 여직원들끼리 일할 때 말 많이 하잖아요. 수다 많이 떨잖아요. 그때도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어요.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디스를 하시니까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네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은 기업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나 봐요.
뭐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너무 성적인 편향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심해야 되지만 네네. 뭐 아직은 일반 회사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또 매니저를 하는 경우가 그 남자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매니저까지 가는 여성분들은 조금은 더 이렇게 터프하거나 오히려 남성분보다 더 굉장히 좀 일방적인 뭐 면을 보일 수는 있긴 합니다. 지금 뭐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어쨌든 뭐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뭐 여지가 없나요? 그러니까 상사분이 오히려 직설적으로 너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해주시고 그냥 불쾌한 감정을 어떻게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상황이신가 보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이걸 고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서 제가 만약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불만족스럽다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안 해주고 수정을 하라고 하시니까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네 혹시 그러다 그분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 같은 것도 있나요? 뭐 불이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상사가 제 상사잖아요. 윗선이다 보니까 그 여직원들과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다른 분들하고.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조언의 말씀을 일단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예. 일단 들어보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좀 서로 간의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앞서 지금 2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성격이나 개인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는 사실 일방적인 원인보다는 서로 간의 차이가 커서일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다른 면에 대해서 그냥 배척하는 쪽으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요. 이참에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의뢰인 분께서도 본인의 특성이 어떤지 성향적인 특성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한번 주변의 조언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요. 또 상사에 대한 특성도 내가 보는 시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또 동료분들 또 그분하고 더 오래 근무한 분들 혹시라도 또 친한 그 회사에서 선후배 중에 또 그 상사분과 더 오래 관계를 맺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그 상사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좀 그 본인과 또 상대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차이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게 되고 나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급자이다 보니까 본인의 애로사항을 표현을 거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적절한 그런 기회나 그런 적절한 좀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의사 전달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직 생활에 오늘 좀 어려움을 느끼셔서 저희 취업상담센터에 문을 두드려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화 연결 이후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님도 지금은 사업주이시지만 예전에 혹시 조직 생활을 하실 때는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여자 상사분을 잠깐 모신 적도 있고 한데 사실 저는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지금 바로 옆에 팀에서 그 사실 유사한 좀 사례인데요. 이제 여자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 밑에 있는 팀원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 팀장님이 하시던 업무의 일부를 제가 이제 받았는데 제가 하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문제를 제가 나중에 보니까 소통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팀장님은 팀장님으로서 역할은 굉장히 잘하신 건데 그게 이제 직원들의 상황을 좀 개별적인 상황을 이해를 못 하시고 아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림만 딱딱 해주고 나머지는 거의 관리 성향으로 이거 언제 했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직원들은 난감한 거죠. 물어보기에도 좀 무섭고. 그런 상황은 사실 소통의 문제가 기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사람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쌍방 간에 서로 문제를 이해하고 또 서로의 차이를 좀 이해해 주려는 노력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찌됐건 이런 갈등은 사실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하우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하우 있습니다. 제가 사실 기업체 워크샵도 많이 다니는데요. 워크샵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아까 제가 객관적인 이렇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요즘에는 다양한 그 심리 유형, 성격 유형에 대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MBTI 검사라든지 애니어그램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의 심리 특성을 반영하고 또 분석해주는 도구가 있는데 그런 작업을 같이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심리 지표에 따라서 개인의 특성을 조금은 수치화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럼 워크숍 진행하고 나면은 뭐 상하사 간에 아니면 동료 간에 서로 업무할 때 그런 트러블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그래도 해결 뭐 바로 된다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도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모두가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취업 상담센터 다음 또 구직자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상담을 저희에게 의뢰하셨을까요? 역시나 이지연 캐스터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4년제 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동안 본격적인 취업 준비보다는 이 학업에 중심을 두고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취업 준비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요. 요즘 기업들의 인재 채용 특징을 보면요. 스펙보다는 인성, 열정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하고 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도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입사 지원서를 쓸 때 어학 점수 이외에 자격증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격증이 취업에 큰 영향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가끔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기업들의 채용 방식에 혼란스러워서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통해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펙이 아닌 열정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자격증은 또 뭐가 있나 궁금해하기도 하고 네. 뭐 이분의 표현대로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 편이세요? 예, 또 뭐 이 얘기 하자면 오늘 거의 뭐 방송 끝날 때까지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스펙 무용론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어불성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강의 때도 많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성실하냐를 측정할 때, 그 평가할 때 성실한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학점이 높고 영어 점수 높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럼 스펙이 무용하면은 만약에 그 학점도 낮고 영어 점수 전혀 없는데 그 친구가 그럼 성실하다고 볼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두 개가 상관관계가 밀접하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업들에서 지금 채용을 할 때 요즘 워낙에 그 채용이 힘들고 또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런 내면적으로 성실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스펙이 높아진 게 아니고 스펙이 높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너무 표면적인 부분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만 가지고 예전에는 뽑아도 그런 내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됐는데 네. 요즘에는 오히려 뽑아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그죠? 뭐 시험만 준비만 한 거예요. 한마디로 공부를 깊게 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그것보다 오히려 이 친구의 내면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중요시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고민 상담을 해주신 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네.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직접 한번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인데요. 네. 저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요즘 기업들의 그 인재 채용 공고를 보면은 뭐 열정, 인성 이런 것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평가 기준은 어느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이제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서류 전형, 인적성 전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네. 네, 몇 배수 정도를 선발해서 모집을 하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담을 네. 해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뭐 질문을 딱 정리해서 해줬으니까 저도 답변을 하나하나씩 좀 그래요. 예.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업들에서 요즘 뭐 열정이나 인성 같은 걸 중요시한다고 했죠. 네. 열정이라는 거는 혹시 본인이 생각에 열정이라는 걸 다른 단어로 대치시킨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한번 잠깐 죄송하지만 뭐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열정과 유사한 단어. 열정과 유선 열이? 열의, 예. 정성. 성이?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네. 뭐 열정이나 도전적이라는 게 그 단어만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그죠? 저희가 그 광의의 의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취업 준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집중을 잘 할 수 있죠. 몰입을 잘하는 사람. 그쵸. 그렇죠? 아니면 남보다 굉장히 미리미리하는 사람. 예. 그렇죠? 아니면 남보다 많이 하는 사람.
그죠? 남보다 또 더 하는 사람, 더 열심히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열정이라는 키워드가 내가 막연하게 도대체 기업에서 열정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되실 때 네. 지금처럼 세분화해서 그런 키워드를 일단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그중에 나하고 맞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서 그걸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강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본인이 그 세부적인 의미를 좀 파악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인성이라는 건 사실 더 여러 가지 측면이죠. 과거부터 중요시했지만 신입사원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현재 능력보다는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조직에서 적응력이 있고 또 그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사회성, 협동성, 그죠?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양한 개인의 소양적인 부분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도 본인이 좀 본인에게 맞고 본인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되고요. 자격증 얘기하신 자격증은 사실은 굉장히 업종과 직무에 따라서 선호하는 자격증이 뚜렷한 취업에 유리한 또 직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경영관리 직군하고 뭐 개발 생산관리 직군은 어느 쪽 전공이 혹시 인문계 쪽이신가요? 아니면 이공계열 쪽이신가요? 네, 저는 인문계 쪽이어서요. 인문계열 쪽이시면 아무래도 뭐 일반적인 경영관리 직군하고 영업 마케팅 쪽 생각하실 텐데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뭐 인사 HR 쪽 같은 경우는 뭐 노무사라든지 뭐 그런 자격증 있으면 선호하는데 사실 학생분들 준비하실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사실 자격증 관련된 게 거의 없고요. 오히려 공모전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좋으시고 뭐 사실 재무회계나 그런 쪽은 사실은 뭐 그 격리 관련 자격증이나 네. 뭐 세무 관련 자격증들이 다양하게 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은 자격증을 좀 한두 개 갖고 계시면 좀 유리할 수 있고요. 네, 서류 인적성 검사에서는 몇 예. 배수나 뽑는다는 거예요? 서류 전형 그건 뭐 기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일반에서 말씀드렸었지만 보통은 서류 전형 단계에서 인적서까지 포함했을 때요 2에서 3배수 정도 뽑아서 면접 때 이제 채용 인원의 2, 3배수 정도 되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면접 전형을 실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전화 연결 주신 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전화 연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상진 이사님과 함께 오늘 취업상담센터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